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게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의 뇌에 가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질문을 400년 전에 진지하게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파고들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서양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159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철학자와 수학자는 완전히 다른 직업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데카르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수학과 철학은 같은 목표를 향한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찾는 것이었죠. 그는 왜 이것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데카르트가 살던 17세기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30년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종교와 정치가 뒤엉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교회가 옳은가? 왕이 옳은가? 아니면 새로운 과학자들이 옳은가? 데카르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진짜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는가? 논쟁보다 먼저 기초가 필요하다.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이 단단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혼자 난로 옆방에 앉아 며칠 동안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바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방법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심이 허무주의적 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과정을 거치고도 살아남는 것, 즉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씩 따져나갑니다. 먼저 감각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손. 이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가로등이었던 경험. 물에 담긴 젓가락이 굽어 보이는 것.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른거리는 신기루. 감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에서 오는 지식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꿈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 꿈속에서 배고프면 진짜로 배고픕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데카르트는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수학은 어떨까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것조차 의심합니다. 만약 전능한 악마가 존재해서 내가 계산할 때마다 틀린 결과를 옳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오늘날 철학에서 사악한 악마논증이라고 불립니다. 극단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의심 덕분에 데카르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감각도, 외부 세계도, 수학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하려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생각이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생각하는 존재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문장으로 결론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 COGITO, 어고 섬.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를 신이 만들었다거나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외부에서 내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없어도 신이 없어도
그 어떤 것도 없어도 생각하는 나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기초를 내 안의 의식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시작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발견을 기초로 인간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 라틴어로 레스 코기탄스, 즉 사유하는 실체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었고 그 본질은 신학이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고 그 정신의 핵심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 생각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100년 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는 세상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 구조가 결정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인간 정신이 구성해낸 세계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데카르트가 시작한 주체 중심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 나아가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까지도 의식과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방식 자체가 이미 데카르트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였습니다. 그가 만든 해석기하학은 대수학과 기하학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좌표평면, 즉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그 그래프가 바로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대표저서, 방법서설에 담긴 사고의 원칙들입니다. 그는 4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명증성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참으로 받아들여라. 막연하거나 애매한 것은 아직 받아들이지 말라. 둘째, 분석입니다. 문제를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누어라. 복잡한 문제도 작게 쪼개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종합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순서를 세워 나아가라. 쉬운 것부터 이해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라. 넷째, 열거입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전체를 점검하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검토하라. 이 4가지 규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기업이 전략을 세우는 방식, 과학자들이 실험을 설계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에는 데카르트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철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마주합니다. 뉴스, SNS, 유튜브, 주변 사람들의 말.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권위에 기대지 말고,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남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직접 생각하라고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데카르트처럼 물어야 합니다. 정말 확실한가? 나는 왜 이것을 믿는가? 이것이 진짜 내 생각인가? 두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세상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요. 그럴 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려도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이 자각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구조화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문제를 통째로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처럼 문제를 잘게 나누고 순서를 세우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느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부, 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데카르트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니까요. 그는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정신은 생각하는 실체이고 몸은 기계와 같은 물질적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심신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몸과 완전히 분리된 정신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정신과 신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생각이 흐려집니다. 호르몬 하나가 감정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뇌라는 물질의 활동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날카롭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데카르트의 철학은 극단적으로 개인 중심입니다. 생각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철학은 나와 타인의 관계, 공동체, 감정, 직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주체로 세운 그의 공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인간이 그냥 주어진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4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남이 만들어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이성으로 삶을 세우고 있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선언입니다. 외부의 세계가 흔들려도 세상이 불확실해도 내 안의 사유는 나를 지탱한다는 선언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신념을 준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데카르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